다른 사람 얘기는 꺼내지 마. 돌아온 이지혁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지은호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고요. 그 두 글자 사이로 오래 꾹꾹 눌러놓았던 상처들이 한꺼번에 살아 움직였다고요. 밤늦은 카페는 설거지 소리도 잦아든 뒤였는데요. 유리문 밖 그림자 하나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의자를 올려두다 말고 손을 멈췄고 눈앞에 남자를 똑바로 보았어요.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깃은 구겨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 그 당찬빛 대신 어딘가 부서진 자리를 손으로 가리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입을 때는 이지혁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한 달 전 우리는 아니었다며 가차없이 선을 그었던 그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선 위에 서 있지도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지은호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단 하나만 내뱉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대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하루 벌어 하루 넘기는 곳들. 그리고 잠깐 말이 끊겼습니다. 매일 생각났어. 내가 던져버린 말, 내 표정. 여기서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졌습니다. 지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금세 다시 또렷해졌거든요. 늦었어요. 마음도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바뀌더라고요. 차갑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이지혁은 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래도 고치고 싶어. 고치겠다는 말은 창고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낮 동안 이지혁은 카페 창고를 간이 공방으로 정리했는데요. 선반 위엔 환기용 덕트 부품과 스케치가 쌓였고 벽에는 최광동 선소음이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작은 가게들이 숨쉽게 만드는 일을 하자 그게 그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이름도 정했더라고요. 숨결 설계. 우스울 만큼 소박한 이름인데 그 소박함이 이상하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허가였어요. 며칠 전 뚫어둔 가벽이 관리사무소에 경고장을 불러왔고 정현수는 눈썹을 세웠습니다. 내 가게에 구멍부터 냈고 사과는 나중이냐고요? 지은호는 사이에 서서 종이와 펜을 붙잡았어요. 긴급 보강, 동선 변경, 소방 통로 표시 제가 체크리스트 뽑을게요. 누가 보라고 시키지 않아도 위기를 보면 뛰어드는 게 지은호의 습관이었거든요.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집에서 찾아왔습니다. 이간의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딱딱했어요. 이상철은 말이 짧아졌고 김다정은 눈빛이 모순이었죠. 화가 나 있는데 다정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옆으로 저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전기도 안 들어와요. 차단기 내리면 깜깜해지는 게 전기고 사람이 말로만 살면 마음도 깜깜해져요. 김다정은 조용히 따뜻한 국을 올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배선 다시 깔아봐. 말의 배선도요. 그 말이 눈물샘을 찌르더라고요. 이지혁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말부터 고치겠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메시지, 동선 보고, 일정, 조율 뭐 하나 빼먹지 않는 고성희의 세심함은 어느 순간 감시처럼 느껴졌거든요. 박영란은 차분한 말투로 저항했어요. 엄마, 저를 위험해서 빼내려는 건 알겠는데요. 숨도 같이 빼내면 안 돼요. 고성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다치는 건요. 다친 뒤에 왜 말 안 했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이에요. 둘의 대화는 빙글빙글 원을 그렸고 결국 벽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그 벽에는 작은 별 모양, 그림이 각인된 오래된 오르골이 걸려 있었어요. 뚜껑을 열면 밤만 재생되는 멜로디. 끝까지 못 가는 노래가 두 사람 사이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초대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집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프로젝트, 집안 동선도 좀 봐줘요. 생활이 그대로 묻어나는 공간이거든요. 저녁 7시
지은호는 강남 저택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향이 은은했는데 그 향 뒤에는 낯선 긴장이 숨어 있었어요. 간단히 식사와 얘기를 나누다가 고성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은호 씨, 어릴 때부터 공간에 예민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네. 색 온도, 냄새, 소리 그런 게 유난히 크더라고요. 아끼는 물건은요? 지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팔찌를 보여줬어요. 얇은 은줄에 작은 별 모양 참. 양어머니가 제게 돌려준 거예요. 오래전에 맡겨둔 거라서요. 고성이의 시선이 순간 고정됐습니다. 별. 그리고 아주 작게 떨렸죠. 그 떨림이 오래전에 무언가를 흔드는 소리 같았어요. 대화는 프로젝트 얘기로 되돌아갔지만 질문들은 자꾸 옆길로 샜습니다. 가게 조명의 색 온도를 묻다가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동선 설계를 말하다가 손에 남은 물건 이야기로 고성이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조금씩 다가왔거든요. 지은호는 그 다가움의 온도를 느꼈고요. 따뜻한데 뜨거운, 그래서 오래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였어요. 그날 늦게 지은호는 계단참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선반 위에 덮개가 반쯤 열린 작은 상자 하나. 습관처럼 뚜껑을 정리하려다 금속이 톡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안쪽에서 별 모양 고리가 살짝 드러났고 옆면엔 흐릿한 글자가 보였죠. 빛을 비추니 숫자 몇 개가 따라왔고요. 보코드?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가 금방 사라졌고 지은호는 상자를 원래대로 덮었어요. 결론을 서둘러 내리면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남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폐점 직전 유리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어요. 첫마디로 던진 건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꺼내지 마. 질투, 미안함, 초조함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핵심은 하나였어요. 나는 지금 내 몫을 되찾고 싶다. 지은호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되찾는 방식이요. 이름을 지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끝이 차갑진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단단했죠. 잠시 침묵. 그 사이에 심장이 쿵 하고 두 번 더 뛰었습니다. 그럼 내 방식으로 증명할게. 이지혁이 창고키를 내려놨어요. 허가부터 끝내고 부강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하나씩. 말로 설득하지 않고 과정으로 설득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도착했고 정현수의 표정은 여전히 매서웠어요. 그때 뜻밖의 구원투수가 나타났습니다. 이상철이었습니다. 안전보강은 제가 책임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격증 책을 넘기던 그 손으로 실제 배선도를 펼쳐 보였고요. 김다정은 보조 테이블 옆 모서리에 임시 가드 테이프를 붙이며 말했어요. 급한 불은 같이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가게도 사람도 숨쉬죠. 이 짧은 연대가 공기의 질을 바꾸는 순간이었는데요. 담당자의 목소리도 한 톤 낮아졌습니다. 보강 후 재점검, 서류 보완 3건. 다음 주 수요일. 기한이 주어지는 순간 희망도 마감일을 갖게 되더라고요. 5번째 클라이맥스는 예상 밖의 통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밤,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고성희였어요. 내일 잠깐만 더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이야기 오늘 마무리를 못해서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오르골을 꺼낸 건 고성희였고 뚜껑을 열자 멜로디가 어제보다 길게 흘렀어요. 태엽을 조금 더 감아놨어요. 끝까지 가는 노래가 있군요. 사람도요, 끝까지 가는 관계가 있죠. 대화는 서서히 중심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고성희는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은호 씨, 별 모양 참에 새겨진 숫자, 저도 비슷한 걸 갖고 있어요. 방 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 숫자가 같은 의미인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지은호는 단정했습니다.
급하게 결론 내리면 서로 다쳐요. 천천히 절차대로 확인해요. 그 대신 한 가지 감정은 미루지 말아요. 감정이요? 사람한테 하는 미안해 같은 거요. 고성이는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6번째 클라이맥스는 스스로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카페 창고 쪽 벽면에서 작은 스파크가 튀었고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거든요. 불꽃은 금세 꺼졌지만 사람 마음은 그보다 오래 흔들렸습니다. 이상철이 손전등을 들이대며 말했어요. 임시 결선이 문제예요. 길이 꼬이면 불이 틉니다. 이지혁은 손을 번쩍 들며 인정했습니다. 네, 과오예요. 오늘 밤 안에 임시 배선 정리하고 내일 아침 정식 자재로 교체하겠습니다. 지은호는 허둥대지 않았고 필요한 연락을 정확히 돌렸어요. 소방서 사전 안내, 관리사무소 보고, 주변 점포 양해. 안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의 이 말이 창고 안 공기를 조금 환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공구함에 기대 앉아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 종이 봉투 겉면엔 4글자만. 계약 결혼 정리.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야요? 이제야요. 정리는요, 서류보다 마음이 먼저라서 느려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둘은 잠깐 웃었고 그 웃음은 허탈함과 안도가 반씩 섞인 색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강변공원. 사람 없는 시간에 도시가 숨을 고르는 틈에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지은호는 벤치에 앉아 물결을 바라봤고 뒤에서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지혁이었습니다. 시간 좀 내줄래? 네. 둘은 말을 아꼈습니다. 고백도, 변명도, 추궁도 잠시 접어두고 바람과 함께 서 있었어요. 내가 나를 낮추는 법부터 배우는 중이야.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방식은요, 낮추는 걸로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늦었을까? 늦었는지 아닌지는 같이 걸어봐야 알죠. 7번째 클라이맥스는 고성희와 박영라 사이에서 조용히 터졌습니다. 엄마, 저를 사랑하려면요, 먼저 저를 믿어주세요. 믿으려면 내가 다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해. 확신은요, 엄마가 제 손을 놓아주는 데서 시작해요. 둘은 끝까지 서로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말이 단단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용서가 모양을 갖추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다만 이날 밤 오르골의 멜로디는 처음으로 끊기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뚜껑을 닫는 손길이 아주 조금 덜 떨렸고요.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아주 작은 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카페 셔터가 오르며 금속이 긁히는 소리, 커피 그라인더가 도는 소리, 창고 창문으로 아침빛이 스며드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어갔어요. 오늘 일정, 보강 1순위는 배선, 2순위는 환기, 3순위는 동선 표시예요. 서류는 제가 정리할게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망가뜨린 건 내가 고칠게. 우리 가요.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가치라는 단어가 창고 벽에 새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새 흐름입니다. 결론을 일부러 남겨둘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음 회차에서 확인할 질문이 3가지니까요. 하나, 별 모양 참에 새겨진 숫자들이 같은 길을 가리키는지, 즉 고성희의 오래된 비밀과 지은호의 잃어버린 기록이 진짜로 만나는지. 둘, 카페 허가와 보강 과정이 단순한 공사로 끝나지 않고 사람 사이의 배선을 어떻게 정리해 주는지, 사과와 신뢰가 어느 순서로 깔리는지. 셋, 이지혁이 질투해서 출발한 언어를 책임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말 대신 과정을 내미는 증명이 끝까지 이어지는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붙잡고, 누군가는 내려놓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제때 미안합니다를 말하게 될 거예요. 태엽이 끝까지 감기면 멜로디가 완주하듯 마음도 언젠가는 끝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그 완주가 시작되는 자리는 언제나 사람 옆 바로 여기더라고요.